국방 FM 시사 토크쇼 프리즘입니다. 이번 순서는 장병들과 젊은이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운컴퍼니 최준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를 돕는 형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은 목표를 달성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해야 될지 감이 오실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두 가지 방법. 네. 뭐 어떤 겁니까? 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대부분의 분들이 한 가지 방법밖에 모르시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따라오시면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우선 머릿속에 목표 그리고 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 자체가 이 목표와 나의 이 차이를 이해하고 그 갭을 줄여가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거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가 네. 목표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목표하고 네. 현실의 나와의 갭을 줄여가는 그쵸. 거다. 이제 네. 이런 의미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법 1이 나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내가 목표를 향해 가는 그래서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 네. 요 그림만을 생각하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대부분이 사용하는 목표 달성 방법입니다. 그런 거죠.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뛰어가고 네. 땀 흘리고 하는 네. 건데 뭐 네. 또 다른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 방법 1이라고 이걸 이야기하고 네. 이것을 이제 달성하게 되면 막 그 과정에서 시련을 극복하고 막 또 그 달성하게 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네. 목표를 달성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도 들 건데요. 뿌듯하죠.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역량이 충분하고 또 주변 여건에서 잘 받쳐준다면은 뭐 가장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방법 1, 이 상황, 내가 목표를 향해 가는 이 상황은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 나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또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다면은 예. 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서 좀 쉽게 풀어 주십시오. 네, 예를 들어서 인기 공기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자격증, 그리고 NCS 문제풀이, 직무 필기평가,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프로세스들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뭐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NCS 문제풀이, 직무 필기평가 이 세 가지가 거의 당락의 8, 90%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NCS 문제풀이가 뭐예요? 예, 뭐 직무에 대한 역량을 갖췄느냐 이런 건데 네네. 이게 이제 직무 필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 그런 수준을 평가한다면은 네네네. NCS는 그냥 본인의 역량의 정도를 평가한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필기 평가를 잘 보고 노력 대비 결과가 좀 비교적 잘 나오는 취업 준비생이라면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 됩니다. 하지만 필기 시험을 잘 보지 못하는 스타일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 성취를 가지고 가지 못하면 정말 시간이 많이 들고 또 시간이 적게 들더라도 그만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많이 하는 게 일론 머스크와 제가 유일하게 같은 게 있다면 뭘까? 이렇게 질문하면 바로 시간밖에 없죠. 네. 또 누구에게나 24시간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두에게 똑같은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리고 내가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그 목표 달성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방법은 목표를 나에게 맞추는 방법입니다. 그 하향하는 겁니까? 꼭 하향한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네. 지금 현재의 나와 가까운 목표를 설정할수록 이제 그런 난이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의 공기업이 이제 취업을
취업이 목표지만 공기업 중에서 정규 규모의 그런 공기업은 경쟁도 심하고 그 그렇죠. 스펙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니까 그와 유사한 지방 공기업을 목표로 이제 조정하거나 또 지방 공기업과 협업하는 그런 기업이 취업하는 것들도 나중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나 자신과 어떻게 보면 타협할 수 있는 타협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두 네. 번째 경우일 것 같아요. 뭐 네. 꿈이야 크면 클수록 좋지만 네. 그것이 도달할 수 없는 꿈이라면 무의미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네.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 네.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100, 한 2, 3, 저는 120, 30% 정도의 네. 높이의 네. 목표를 설정하라고 보통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목표를 지금 내가 달성할 수 있는 나의 수준과 이렇게 일치를 시키면 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성취 가능성이, 달성 가능성이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설명드린 이유가 네,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대부분은 이 이제 취업 준비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지점에 있냐면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 시장으로 딱 들어가기 직전에 세상은 어떻게 보이냐라는 네, 겁니다. 물론 경험이 많으셔서 110%, 120%의 목표를 잡고 이렇게 해라 하라라고 조언을 해주시지만 그들은 지금 뭐 이렇게 성취 5월 이제 그냥 성취하지 성공이냐 못하는 실패냐, 성공이냐 실패냐 네. 양단 간에 그것만 이제 생각을 경험을 하니까. 해왔잖아요. 네, 네. 네, 뭐 예를 들어 원하는 대학 예. 또는 원하는 학과 합격했느냐, 네. 불합격했느냐. 이걸로만 따지다 보니까 꼭. 이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인식이 거의 없거나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두 번째 방법이 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네, 네. 사실 수많은 옵션들이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진짜 목표 그리고 내가 현실과 타협한 이 목표 이 사이에 또 가늠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120%, 130%뭐 또는 180%가 될 수도 있고 네. 1000%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이 내가 정하는 그 목표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 사이에 수많은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좀 낮추고 또 이렇게 자기가 어떤 그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이상을 높게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또 노력을 통해서 성취를 할 것이냐 이것들이 다 전략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제 현실적인 이제 수험생들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참 어떤 전략,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될지 이게 둘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선택하기가 이게 참 간단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하는 이 방법만 강조해온 이유는 사실은 한 번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나고자가 되는 폐쇄적인 구조 때문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노동시장이 얼마든지 이직과 전직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여러 대기업들에서 오히려 중고 신입을 환영하는 이 사회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목표 설정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중고 신입 그러니까 이게 좀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결국은 이제 경력자들을 네. 아무래도 우대하는 그런 네. 풍토로 기업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데 네. 아니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징검다리처럼 목표를 네. 향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이 징검다리처럼 이런 표현이 정말 좋은데 그 요런 것들을 저희 이제 직업 상담학에서는 계단식 경력 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네.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서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이런 전략이고요. 지금 나는 중소기업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기업에 취업해 있지만 이곳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한 번에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뒤처지거나 또 이렇게 좀 자신감을 잃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많은 분들이 느끼고 네. 아마 그 아나운서님도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그 다양한 경험들을 하다 보면은 기존에 보지 못했던 길도 보일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내가 깨닫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더 적합한 목표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방송하는 후배들 가운데에서도 네. 이런 식으로 계단식 경력 성장을 통해서 네. 지상파 텔레비전에서 네. 크게 활약하는 후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네. 더 지역에서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점점 넓혀가는 무대 활동 무대를 넓혀가는 그래서 네. 뭐 공중파 텔레비전에서 네. 이렇게 하는 그런 전형적인 계단식 성장 경력 성장의 경우가 현실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런 방향을 선택한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달성 가능한 그런 방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채용 홍보를 많이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또 베스트 5를 골라보고 또 채용에서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될 점과 각 공고마다 차이점을 좀 구분해서 공통점부터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네, 이게 좀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지원해 보는 방법인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해 두고 관심 가는 기업에 직접 지원을 해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 지원을 하면 되는데 지원을 망설입니다. 대부분. 그 기저의 심리가 네. 뭘까 생각해 보면 뭘 것 같습니까?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뭐 그런 걸까요? 떨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또 네. 반대로 말하면 네. 합격하면 어떡하지? 라는 또 그런 설마 합격하면 왜냐면 어떡하지? 이게 뭐냐면 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지원을 많이 해보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하고 진짜 내가 갈망하던 회사면 네. 당연히 떨어지면 어떡할까죠? 네. 근데 지원을 다양하게 그냥 이게 내가 원하는 이 한 곳만 픽해서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네네. 여러 곳에 지원하라고 하는데 네네. 망설이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진정으로 진짜 원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경험 삼아서 한번 내봤는데 덜컥 붙으면 거기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가기 힘들어한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서류 합격하고 면접 합격해서 최종 뭐 바로 어디에 납치돼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계약도 하고 여러 그 이후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의사를 밝히면 되는데 네. 막상 그 이제 기업에 또 큰 폐를 끼칠까봐 또는 이거 막상 덜컥해서 내가 무조건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력서와 뭐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내 자소서가 좀 별론가 보다. 네. 설득력이 없나? 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 고치게 되고. 그럼요. 또 면접을 가면서 자꾸 떨어지면 내가 말하는 것에 포인트가 맞지 않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 그 이미지가 별론가? 이런 실제적인 고민을 하는데 늘 거죠. 우리는 뭘 하냐? 제가 늘 하는 거죠. 뭐 실전 면접 교육. 이거는 사실 실전 면접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실전이 아니지 아무리 실전이어도 교육보다는 실제로 가서 면접을 해보는 게 최고입니다. 네. 네. 군에서도 늘 강조하는 게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이건데 아무래도 실전을 경험하는 것이 그럼요. 10번의 연습보다 낫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좀 경험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임장이라는 것들을 하시잖아요. 현장에 직접 나가 보는 거. 네. 네. 그래서 내가 투자할 곳이 뭐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지 그리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뜯어 보시는데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취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막상 취업을 할 때는 부동산 투자하듯이 임장을 하냐는 거죠. 면접을 다니면서 이곳저곳 돌아보면 그 기업의 모습들,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의 사람들의 표정들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또 내가 더 잘 맞고 또 나에게 적합해 보이는 그런 기업들을 찾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법 두 가지를 언급을 하셨는데 네.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좀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나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그 목표를 지금 내 수준에 맞추는 이 두 번째 방법도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 정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같이 따져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표를 크게 설정을 하고 전공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네. 성취를 하고 이룰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네.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네. 계단식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 하는 네.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를 해보시라 네. 이런 말씀이면서 네.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네. 임장하듯이 해보라 하는 말씀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취업을 도와주는 형 최준영 대표와 함께 취업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들 살펴봤습니다.